자, 여러분. 오늘날 이 끝없이 울리는 알림음, 그리고 쉴 새 없이 번쩍이는 화면들 속에서 우리들의 주의력을 뺏기 위한 진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이 데이터 시대에 미디어 생태계가 마주한 진짜 현실, 그리고 생존 전략을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과거의 정보 전달 방식이 지금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그리고 과연 이 변화가 미디어의 진화일지 아니면 안타까운 퇴보일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미디어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막 정보를 찾아 읽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방대한 데이터로 무장한 미디어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아주 정교하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로 이 딜레마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함께 짚어볼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권력의 이동. 두 번째, 데이터가 진화인지 퇴보인지에 대한 논쟁. 세 번째, 공유의 메커니즘. 네 번째는 파인다이닝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책의 미래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소비자 권력의 이동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결국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변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가 진짜 희소했잖아요. 그래서 정보 제공자들이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꽤 독단적으로 정보를 위에서 아래로 그냥 툭 던져줬습니다. 편집국장이 일면에 기사를 딱 배치하면 우리는 그냥 그걸 읽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 딴판입니다. 채널이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권력이 완벽하게 소비자에게 넘어왔어요. 내가 뭘 볼지는 내가 정한다. 바로 이거죠. 이제 미디어는 똑같은 컨텐츠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타겟팅된 독자에게 딱 맞는 가치를 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게다가 소비자의 권력은 우리가 쓰는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데스크톱, 노트북, 아이패드는 기본이고요.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 심지어는 눈에 쓰는 스마트 안경까지 진짜 엄청나죠. 기기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다양해진 만큼 그 특성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단순히 글자만 띡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각각의 기기에 맞춰서 독자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빵빵한 통합적 경험을 즉각적으로 제공해야만 해요. 이거 안 하면 당장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지워지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데이터, 진화인가 퇴보인가, 미디어 생존의 가장 큰 딜레마죠. 미디어가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빼든 무기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데이터로 뉴스를 설계하는 게 진짜 미디어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언론 본질의 씁쓸한 퇴보일까요? 분석 자료에 나온 아주 냉혹한 지표를 한번 보시죠. 옛날엔 기자가 기사 쓰고 인쇄기 돌리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창을 닫아버리는지 초 단위로 다 분석됩니다. 자, 데이터를 보니까 독자가 1페이지를 지나서 2페이지까지는 어찌어찌 잘 따라와요. 그런데 2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거의 대부분의 독자가 미련 없이 뒤로 가기를 눌러버립니다. 미디어 입장에선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탈을 막으려고 편집자들이 머리를 씁니다. 바로 TV 드라마의 광고 시간 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차에 치이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딱 끊기고 광고 나오잖아요. 아씨, 저기서 사고 나나? 하면서 조바심 나서 채널 못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 기사도 똑같습니다. 2페이지 맨 마지막에 독자를 확 깜짝 놀라게 하거나 궁금증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결국엔 강제로 3페이지를 클릭하게 만드는 꼼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아주 무거운 반론이 제기됩니다. 생존하려고 이렇게 데이터랑 클릭수만 미친 듯이 쏟다 보면 결국 기사의 알맹이, 즉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걸 스마트 플래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깊이 있는 좋은 글보다는 그냥 눈을 확 끄는 자극적인 사진, 파파라치 컷, 아니면 연예인 스캔들 같이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만 도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클릭수랑 광고 수익만 노리고 독자를 낚는 건 언론의 진짜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거라는 아주 뼈 때리는 비판이죠. 이 논쟁 정말 팽팽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공유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기사를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뭘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공유하는 기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놀랍게도 그 이유의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다름 아닌 분노입니다. 네, 화가 나는 소식일수록 사람들은 진짜 폭발적으로 퍼나릅니다. 반면에 묵직한 글로벌 경제 뉴스? 이런 건 잘 안 보내요. 대신 아주 작지만 나한테 딱 필요한 정보일 때 공유가 터집니다. 자료에 나온 재미있는 예시를 빌리자면 우리 동네 설악면에 진짜 끝내주는 소고기집이 새로 생겼다? 이런 초밀착 실용 정보 말이죠. 내 친구들한테는 거시경제 뉴스보다 이 소고기집 오픈 소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확실한 정보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원래 가진 기쁨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을 건드려야만 컨텐츠가 퍼진다는 건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어그로를 끌거나 가짜 감정을 조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답은 기사 내용 안에 이미 굳건히 녹아있는 그 진정성 있는 감정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독자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팩트와 알맹이는 꽉 지키되 그걸 전달하는 호소력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참 절묘한 밸런스죠? 네 번째,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궁극적인 방법, 바로 파인다이닝 접근법입니다. 이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두 가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쓴약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전통적이고 훌륭한 정보라도 요즘 독자들한테 예전처럼 이거 좋은 거니까 그냥 쓴약 생으로 씹어 드세요 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본질, 그 텍스트의 가치는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그걸 현대인들이 삼키기 좋게 디지털 마케팅이나 새로운 미디어라는 예쁘고 달달한 캡슐에 쏙 담아서 주자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이제는 그냥 활자 몇 개 읽는 걸 넘어서서 마치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대접받는 경험처럼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기본이고 이걸 담아내는 플랫폼도 매끄러워야 하고요. 독자의 세세한 취향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랑 고급 파인다이닝의 차이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소고기 요리를 시켰어요. 패스트푸드점 직원분은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고 끝납니다. 문 닫고 나오면 금방 잊어버리는 단순한 거래죠. 그런데 파인다이닝 매니저님은 완전 다르잖아요. 손님, 이 소고기는 일본 고베에서 온 최상급 부위고요. 옆에 있는 채소는 나가노산 유기농입니다 하면서 엄청 흥미롭게 설명해 줍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이 지식과 서빙 스킬이 딱 얹어지는 순간 완전 잊을 수 없는 품격 있는 경험이 되잖아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실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독자한테 이런 총체적이고 퀄리티 있는 큐레이션 경험을 줘야만 찐 구독자, 찐 팬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출발한 미디어가 이제는 파인다이닝 같은 엄청난 경험으로 진화하는 지금! 자료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이렇게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다 씹어먹는 세상에서 텍스트만 빽빽한 종이책, 그리고 그 책을 찍어내는 전통적인 출판사가 과연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살벌한 질문에 대해 분석 자료는 단호하게 책은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행이죠. 다만 옛날처럼 지식을 혼자 독점하는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콘텐츠 네트워크 속에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연결망의 일부로 역할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 전공서적이나 엄청 깊이 있는 연구자료 같은 건 여전히 종이에 인쇄된 책이 제일 편하고 확실한 도구죠. 또 반대로 히트친 드라마들 있죠? 그런 건 나중에 예쁜 대본집이나 아트북으로 나와서 팬들을 위한 프리미엄 굿즈로 불티나게 팔리기도 합니다. 결국 알맹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목적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열한 생태계 안에서도 책의 끈질긴 생명력은 계속될 거란 얘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데이터랑 알고리즘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미디어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그냥 저쪽에서 던져주는 뻔한 날것의 재료나 얄팍한 자극들만 수동적으로 소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컨텐츠의 진짜 묵직한 본질을 예쁜 캡슐에 담아낸 그 파인 다이닝 같은 깊이 있는 미디어 경험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결국 살아남을 컨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권력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클릭하고 선택하는 그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딜레마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에 조금이나마 뼈 때리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